디제잉도 하신다라는 네. 얘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실장님 자체가 음악도 엄청 좋아하시고 칼리코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이런 문화적인 베이스가 확실히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브랜드가 일단 시작한 거는 옷으로 시작했어도 끝나는 시점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많고 관심 있는 분야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비주얼만 이렇게 있는 브랜드와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는 좀 저는 입체감이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저는 칼리코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남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이 몇 번 이제 만나 뵙다가 네. 뭐 이렇게 또 약간 나름 공식 아닌 공식 같은 느낌으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저는 촬영일 기준으로 저번 주에 그 상반기 아이템으로 캠페인 촬영 마치고 이제 또 하반기 거 기획 바로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3주년 팝업도 기획하고 있고. 작년에 팝업을 한남동에서 한번 하셨었잖아요. 네. 저도 약간 기억이 나는데 네. 엄청 이제 각이 딱 이뤄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칼리코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좀 만나고 싶었었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이 사람의 좀 삶의 어떤 궤적을 좀 만나보고 싶다? 궤적이 너무 궁금하다?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좀. 네. 저는 대학교에서 패션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 중반에 데케이드 샵이라는 편집 매장을 운영하던 외국인 친구 2명을 알게 되고 저도 좀 자주자주 가면서 안면도 텄고 그래서 샵 매니저로 일을 해볼래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샵 매니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취급한 옷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캐나다의 윙스 앤 혼스, 미국의 바튼웨어, 국내로 따지면 이스트로그. 그러다가 뭔가 옷이 되게 그냥 막연하게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좋은지를 좀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없을 때 막 옷 뒤집어 보고 뭐 이 브랜드 뭐 어떻게 뭐 시작을 했었는지 막 그때는 되게 지금처럼 유튜브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막 디깅 계속 디깅하고. 맞아요. 그때 약간 로망이 있었던 시절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잡지에서도 엄청 정보를 많이 얻던 시기였고. 맞아요. 잡지도 많이 봤었었고 그런 일본 잡지 같은 거 맞아요. 사실 요즘은 사진만 찍어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세상이 맞아요. 됐는데 그럴 때는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미지로 보고 네. 그 브랜드 명이 있으면 그 브랜드를 따로 찾아가지고 막 그쵸. 검색을 하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빈티지로 막 중고장터에서 사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캐주얼 소위 아메카지라고 불렸었던 뭐 일본산 데님들 그런 걸 그때부터 한 23살 4살부터 입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 그래도 옷질을 좀 많이 네. 하셨었네요. 되게 편의점에서 번 돈을 이제 네. 중고 장터로 쓱.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좀 전에 이제 데케이드 샵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대표님들이 두 분 외국 분이시잖아요. 에릭이랑 에릭. 제레미였나요? 네. 매장에 꼭 그 친구들이 있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뭐 가끔 있고 아니면 한 명만 있고 아니면은 또 남자 직원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아마 저였어요. 네, 남선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도 제가 지금 입는 것 같이 되게 딱 어깨선 딱 맞고 바지는 진짜 딱 복숭아뼈에 약간 그런 타입의 옷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스며들고 매장에서 틀던 음악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친구들이 운영하던 스카우트라는 그 펍에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 들으면서 이런 음악 그냥 좋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음악 막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제 취향을 조금 좁혀갈 수 있던 시기. 그리고 그 반층 위에 리브레 카페 리브레가 한남점에 있었을 당시에 그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커피를 매일 그냥 먹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그때 딱 제 취향이 뭔가
딱 확고해져서 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취향이 생기는 과정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네. 또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걸 구매하면서도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계기가 되게 좋은 계기셨네요. 그쵸. 환경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릭이라는 친구의 고향이 캐나다인데 캐나다 좋다고 토론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그냥 가고. 그래서 한 반년 있다가 오고. 학교 한 학기 남기고 학교에서 그 미국으로 인턴십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운 좋게 그 합격이 돼가지고 LA로 가게 됐어요. LA로 가서 1년 좀 넘게 있다가 거기서 생산 그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라는 딱 그 일을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게 지금의 벤더의 일이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약간 벤더라고 불리는 네. 그런 회사의 업무들을 좀 경험하셨던 거군요. 맞아요. 사실 뭐 브랜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취미들이 좀 돈이 많이 드는 취미이기도 하고. 어떤 취미들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옷이랑 레코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이제 벤더가 연봉이 좀 세다. 패션 업계에서 좀 센 편이다. 그래서 계속 생산 일을 했죠. 횟수로 따지면 2016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계속 생산 관련된 꽤 일을 오랫동안 그런 벤더 업무를 하셨던 거군요. 네. 그 약간 벤더 업무라는 게 어떤 옷이 만들어지는 그 전 생산의 과정들을 컨트롤하면서 하는 거죠. 그 뭐 브랜드에서 오더를 줘서 네. 그 해당 스타일들을 샘플링 단계에서부터 출고까지 관리하는 업무예요. 원단 발주하고 뭐 이 옷을 만들려면 원단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발주해야 되고 뭐 이걸 어디로 출고해야 되고 생산 납기를 맞추려면 언제 발주를 해야 되고 이런 뭔가 타임라인적으로 되게 딱딱딱딱 맞춰져서 그 한 프로세스가 계속 시즌마다 돌아가는 그런 구조. 되게 관여하고 컨트롤할 게 많으니까 되게 빡세긴 하겠네요. 그쵸. 계속 뭐 샵에 있었다면은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일을 시작했다면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 경험하셨기에 어떤 브랜드를 론칭함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셨던 거긴 하겠네요. 네, 엄청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약간 이제 한 이때쯤 돼서 좀 나도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 뭐 이랬던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일단 그때가 코로나 딱 되게 한창 코로나 하던 시기였는데 20년도 한 중후반부터 하반기 아마 월급이 삭감됐을 거예요, 제가. 회사가 나를 절대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또 하루는 밤 9시였나 야근을 하다가 임원급 분께서 저기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 안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랑 막 약간 그런 얘기 뭐 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쉬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저분 나이 돼서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딱 맞물려서 퇴사를 하게 됐죠. 네, 2021년 5월에 퇴사하고 9월에 런칭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 시작하셨을 때 보통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옷을 먼저 만들어서 할 때도 있고 컨셉을 잡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프로세스들을 거치실 텐데 네. 어떻게 처음 좀 구축을 하셨을까요? 일단 만들고 싶은 옷들은 확실하게 있었어요. 10년 전의 옷장이랑 지금의 옷장이 거의 이제 비슷하고 컬러 팔레트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 취향에 내가 진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벗어날 일이 없겠다. 그럼 난 이 안에서 기본적인 이제 첫 번째 룰은 오리지널의 디테일 비율, 안정적인 비율을 해야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제가 좀 연구를 하는 편이고 뭐 오리지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모르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작하거나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잡지도 많이 참고하고 인터넷 블로그도 많이 참조하고 그러면서 이게 왜 시작했는지부터 찾는 게 제 약간 과제예요. 디자인의 근간은 어디인가? 네. 뭐 워크웨어로 따지면 옛날 뭐 광부들이 이러기 위해서 뭐 담배나 뭐 회중시계를 넣기 위해서 있었던 조그만 포켓
근데 지금 뭐 회중식을 차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현대 와서는 어떻게 그 기능을 할지는 그건 이제 착용자가 직접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냥 눈 감고 그냥 여기 찾아도 여긴 뭐가 있겠네 하는 뭔가 그런 습관을 딱 갖게 되는 게 되게 편리한 삶을 좀 이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럼 칼리코는 이제 그런 디테일을 통해서 약간 네. 현대적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제 시즌으로 분류를 하다가 제가 첫 번째 시즌에 기획했던 제품이 지금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에센셜즈랑 뭐 드라이굿즈, 스포츠웨어 그리고 뭐 시즈널 제품들로 이제 그렇게 카테고리 4개로 나누게 됐는데 이번에도 소개해드릴 때 2024년도 상반기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SS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단어 자체에서 오는 뉘앙스가 그래 이거 끝나면 바로 FW 그럼 이건 이제 아니게 된 거네? 약간 그렇게 여겨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디스카운트나 뭐 시즌 오프, 클리어런스 이런 거를 최대한 조금 억제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에센셜즈라는 가장 중심에 있는 카테고리를 카테고라이징을 하게 됐어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너무 SS, FW로 소비가 되니까 이게 너무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어서 네. 소비자분들이 SS 끝났네? 그럼 23년도 이미 이건 작년 제품이야.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다 보니까 사실 옷의 수명이 점점 뭐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저도 느끼거든요. 그 소비자 입장은 사실 어떻게든 싸게 똑같은 제품 A, B, C 채널에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채널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정가로 이제 구매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신 자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뭐 자기만의 브랜드 다음으로 플레이하는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고객분들한테 제품이 나갈 때는 굉장한 이제 정성을 들여서 손편지를 또 작성하셔서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거는 그냥 감사함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고 구매하셨지? 그래서 항상 뭐 칼리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칼리코를 운영하는 조남선입니다.로 시작해서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 외에 이걸 어떻게 입어야 내가 구현한 핏이 나오는지 또 뭐 그림을 그린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후기를 뭐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지는 그렇게 구매해서 수령하고 착용으로 끝나는 게 아닌 조금 더 나아가는 관계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1000명의 팬도 결국에 100명의 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큐레이션에서 진행한 온사이트 클럽 역시도 뭐 제가 모더레이터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그 한 분 한 분이 다 저희의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 4시간을 저희가 하는데 4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는 뭐 상황도 생기기도 하지만 하고 났었을 때 굉장히 큰 뿌듯함을 또 느끼다 보니까 뭔가 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계속 뭔가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칼리코도 그렇게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아지시는 걸로 제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하신 이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기 남겨주실 때 제가 쓴 찍어서 글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는 그걸 진짜 못 봐요. 그 썸네일만 보고 그러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 클릭해서 그걸 크게 보여줘. 그렇죠. 좀 민망하죠.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드라이굿즈랑 이센셜즈랑 뭐 시즈널이랑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약간 스포츠웨어 같은 부분들도 약간 다이마루나 이런 뭐 스웨시나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좀 이것도 약간 대표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근간이 돼서 나오게 된 컬렉션일까요? 맞아요. 카테고리를 정할 때 일단 저는 제 옷장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입는 옷 아니면은 뭐 등산 갈 때 입는 혹은 뭐 산책이나 편안하게 뭐 동네 카페에 간다거나 그럴 때 입는 옷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스포츠웨어에서 전개하고 있거나 전개하려고 하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러닝도 잘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봄이 오니까 자전거도 좀 동대문 시장 갈 때 타고 다니거나 날 좋을 때는 뭐 패턴실도 근처에 있었고 앞에 바구니에다가 이제 막 옷이랑 샘플 이런 거 싣고 다니고 그랬었죠. 그렇구나. 지금 거주지는 좀 어느 쪽에 계시는 거예요? 사는 곳은 영등포 당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주로 있는 곳은 독산동이나 을지로 그리고 뭐 주말엔 이태원. 주말 이태원 좀 뭔가 주말 이태원. 다른 느낌인데? 뭐 주말에 이태원에서 뭐 어떤 일을 좀 즐기시나요? 그 레코드를 사모으기 시작한 후부터 주변에 음악 관련된 일을 하거나 DJ나 프로듀서 하는 지인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저도 뭐 좋은 기회로 여러 군데서 음악도 틀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좀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디제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음악을 틀고 이걸 디제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뭔가 외향적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번이 도전이에요. 아. 매번 도전. 그러니까 네. 도전이라고 하시면 심기일전하고 네. 그렇구나. 부스에 올라오고 사실 막 앞에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제 성향은 되게 내향적이라 저도 그런 걸 못할 줄 알았는데 요 앞에를 무대를 안 보면은 어느 정도 그게 돼요. 수습이 그냥 개인적인 그 수습이 돼요. 그러니까 큰 바운더리로 생각하지 않고 한 요 정도 나만의 바운더리라고 했었을 나 때는 트는 데만 이렇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잘 노나 안 노나 체크하는 정도.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제 삶에서 그 부분이 없었다면 엄청 재미없는 삶이 아니었을까. 또 낮에 즐겼을 때 재밌는 게 있고 또 밤에 그렇게 크게 음악 들으면서 즐기면서 얻는 즐거움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게 칼리코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이런 문화적인 베이스가 확실히 있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악적인 부분이나 뭔가 저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좀 글을 조리 있게 잘 작성하셔서 브랜드의 이야기를 좀 알리는 부분에도 좀 콘텐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비주얼만 이렇게 있는 브랜드와 어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는 좀 저는 입체감이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저널이라는 형태로 뭐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게스트 믹스부터 해서 이런 콘텐츠 플레이들을 하시는데 우리 브랜드가 어떤 부분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셨던 건지. 먼저 강점이 뭔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산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품이 나오기 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포인트로 조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번 캠페인 촬영도 도와주신 이제 정진 씨가 그 저널의 사진을 전담해서 맡아서 해주시고 제가 글 써서 이제 저널을 기획하게 됐죠. 사실 정진 씨도 또 해외에서도 많이 또 촬영을 해본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사진 진짜 잘 찍으시죠. 네. 오늘 뭐 사실 저희 용큐레이션 매거진에서도 인터뷰 촬영을 오늘 해주실 예정인데 이 자리에 또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게 정진님께서 저희 장인어른이 인쇄소를 하세요. 네. 거기서 그 사진집을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매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네. 저도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저희 인쇄소에서 하셔가지고 몰랐는데 봤는데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뭔가 좀 재밌는 거 해볼 수 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저널이 저도 뭐랄까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좀 브랜드의 제품이 나올 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한 흔적들이 좀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디자인도 또 너무 잘해주신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되게 비하인드니까 칼리코의 로고를 이렇게 뒤집어서 또 투명하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약간 투명한 유리를 두고 안쪽에서 보여지는 거랑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뭔가 비하인드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아서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큰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SHDW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런칭 전부터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심볼 만들어 주시고 폰트 정해 주시고 원하는 것도 분명히 캐치해 주시고 제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계속 같이 합을 맞춰 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디자인 스타일이 좀 실장님이랑도 좀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뭔가 시각이 디자인적으로 뭔가 그래픽을 보는 시각이 사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 취향을 좀 약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차별화되는 또 접점이기도 한 것 같고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네. 게스트 믹스도 또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음악은 약간 좀 성역이에요. 성스러운 영역. 그 주변에 음악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브랜드를 하면서 음악을 그냥 한번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정도로 쓰기에는 진짜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걸 아니까 감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1시간이나 뭐 2시간짜리 그 믹스를 계속 틀어놓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틀거나 여행 갈 때 아니면 뭐 되게 쉽게 딱 클릭 하나로 내 주변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믹스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되게 딱딱하게 글들을 소개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글을 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번쯤 그런 걸 좀 풀어주는 포인트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실장님 자체가 음악도 엄청 좋아하시고 좀 취향에 있어서도 굉장히 딥하게 좋아하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칼리코라는 브랜드에서 자연스럽게 또 소개가 되면서 뭔가 단순하게 패션 브랜드라고 하기보다 좀 라이프 스타일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 브랜드가 일단 시작한 거는 옷으로 시작했어도 끝나는 시점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많고 관심 있는 분야도 많아서 그런 거를 옷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하고 있어요. 평소 뭐 레코드샵도 자주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자주. 한 곳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을지로 3가에 있는 클릭 레코즈를 가장 많이 가고요. 그리고 신당과 상수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레코드샵에 많이 갑니다. 요즘 저도 되게 모자이크는 저도 되게 자주 가서 전 재즈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재즈에 대한 근간을 커티스가 엄청 소개를 잘 해줘가지고 커티스의 데이터는 진짜 방대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되게 재밌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가끔 모자이크 요즘은 자주 못 가는데 가서 제가 듣고 싶은 판 이렇게 청음하고 있으면 그냥 갔다 와요. 제가 좋아할 만한 거. 친절하다. 그럼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을지로의 클릭 레코즈입니다. 클릭 레코즈. 거기는 좀 어떤 느낌일까요? 그 모자이크가 조금 더 옛날에 프레싱된 판들 위주로 좀 전개를 한다면 클릭 레코즈에는 신보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댄스 뮤직이나 장르도 되게 다양해서 두 곳을 다 가보시면은 아마 좋은 취향의 음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뭐랄까 그래도 몇 년 이내에 구상하고 계신 어떤 그림도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 추운 을지로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네. 그게 약간 쇼룸이나 뭐 제품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맞아요. 있는 형태일까요? 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좀 터무니없긴 한데 기업화 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 있을 때 안정감을 엄청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혼자 일함에도 불구하고 딱 섹션이 딱딱딱 나눠져 있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거랑 이건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렇게 되고 이건 이 결과물이랑 어떤 시너지가 나오고 그런 뭔가 합심해서 이루어 나가는 시너지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기업화가 돼서 더 효율적인 회사가 돼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혼자 하고 있네요, 그걸. 그러니까요. 엄청 CS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벌써 작년인가요, 그게? 저희가 이제 라이징 브랜드라고 해서 온큐레이션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국내에서도 너무 잘하고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를 소개하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브랜드들을 저희가 좀 잘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커뮤니티에서 브랜드 테스터를 좀 진행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칼리코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테스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럼요. 그렇게 그때 브랜드 테스터 했을 때 약간 상생의 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많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제품을 제공하고 그거를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글을 올리고 카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뭔가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연락 주세요. 네, 아마 오늘 콘텐츠가 아마 송출되는 시점 정도가 되면은 아마 신제품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커뮤니티에서 해당 내용을 보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저도 좀 익숙해져가지고 카메라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좋은 기회로 온큐레이션 잘 보고 있었는데 저도 운전하면서 인터뷰하는 영상 계속 보면서 풀 영상 다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뭐 저는 진짜 뭐 라이징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냥 2년 반 된 그냥 신생 브랜드일 뿐인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항상 저희도 조금 먼발치일 수는 있지만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칼리코 조남선 대표님 모시고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